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오늘 5월 15일 일요일 오전 6시 59분입니다. 1시간 가량 늦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늘 주일이죠. 주일은 제가 원래 그 녹화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니까 아내가 이제 운동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하삼독 저기 책 읽고 방송할 거야 했더니 오늘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11시까지 가면 되는데 지금부터 4시간이 거의 뭐 3시간 가량 남았잖아요. 뭐 이걸 안 해도 시간을 그냥 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좀 빈둥거린다던가, 뭐 핸드폰을 보고 SNS를 한다던가, 뭐 인터넷 뉴스를 본다던가, 뭐 이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또 일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뭐 또 오늘 또 주일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니? 어, 안 하는 게 좋겠니? 너네들이 뭐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걸 건져낼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 성전에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막 옆에서 지켜보죠. 일하는데 지켜보면 어제 막 뭐라고 했죠? 블랙아웃이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뭐 그런 블랙아웃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고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저를 살리는 의자, 사실 독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또 지적인 매력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를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책 한 권은 아니더라도 책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앉다 보니까 잘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달 책 선정을 잘했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을 가다 보니까 출장 있는 동안 하루 방송을 못했죠. 그걸 또 만회하는 분량이 나머지 한 15일 보름가량을 읽으려면은 꾸준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뭐 오늘 독서를 하기 전에 어제 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을 잠깐 하면 3장 기억과 4장 블랙아웃 일부분을 읽었는데 기억은 왜곡된다고 했죠. 기억을 받아들일 때, 그 기억을 강화할 때,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불러들일 때 기억이 바뀌는데 그 기억이 살짝 바뀌는 그 오류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기억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네요. 네.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부분에서 일부 읽었던 게 우리가 왜그 그 기억이 딱, 그러니까 뇌가 갑자기 작동을 딱 멈추는, 뇌가 다운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는가. 그것들에 대한 세 가지 그 원인을 찾아봤죠. 그 첫 번째가, 어, 이제 그 훈련이 안 돼서, 반복된, 의식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특히 누가 지켜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과도하게 흥분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뇌가 흥분하면은 이제 그 뭐 집중하지 못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보상과 또 실패.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일이 일을 그르치는 블랙아웃 현상에 빠진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블랙아웃 부분을 105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네. 이렇게 시간에 독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 2, 1.
네, 오늘 30분 이전에 5장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장과 장 사이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네, 5장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시간에 관한 건데, 네, 오늘 읽었던 내용, 또 블랙아웃 부분부터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아웃, 우리 부분에서 도입부에서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어떤 윈도우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다 컴퓨터가 딱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연설 공포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압박과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거죠. 전혀 긴장하지 않는 운동선수, 또 예술가, 경영인은 절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죠. 텐션이 필요하죠, 텐션.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냥 누워서 막 이렇게 침대에 서면은 전혀 긴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 제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보거나 듣는 사람도 그런 흥미를 느끼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강한 긴장은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네, 압박과 스트레스가 때로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게 막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 거나 그런 과도한 거는 나쁜 거지만 어느 정도 긴장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압박에 잘 대처하도록 훈련을 한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이제 강연을 앞두었다면 리허설을 통해 미리 연습을 한다. 그 이제 애플의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같지만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어떤 단어 한마디 한마디 멘트들이 다 사실 초 단위로 계산된 거죠. 그리고 거의 밤샐 정도로 리허설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프리젠테이션이 되려면 리허설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압박을 느끼면서 강연을 어디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는 훈련을 한다. 세 번째, 강연 계획의 폭을 넓힌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 하나 없이 달달 외우는 그 암송만으로 그건 이제 강의가 아니라 암송인 거죠. 그 이제 AI 그 성우처럼 이렇게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활력 넘치는 강연이 될 수 없다. 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미지, 그리고 청중이 꼭 들었으면 하는 강연의 방향만 대충 정하고 강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만약에 토시를 틀려버리면 그 답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을 전하면 된다. 중요한 것들을 전하면 된다. 네, 네 번째, 강연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상세하게 글로 적어보는 거죠. 네, 이미지 연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랙아웃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거나 안 그런 척 하는데 그냥 블랙아웃이 오면은 뇌가 다운되면은 그냥 왔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도움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면접이나 사업 프리젠테이션이나 설명회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5장 시간. 우리가 언제나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이유, 그 덕분에 중요한 기억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뇌가 측정할 수도 지킬 수도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이제 사례 보면은 재밌게 놀 때는 시간이 순삭인데 이제 뭐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원리라고 하잖아요. 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고 그 저기 신경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신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뇌에겐 그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단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뭐 분 단위, 초 단위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뇌가 시간을 대하는 방식은 참으로 요상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인간은 미래의 시간을 잘 계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로 12월 초에 미리 이제 계획을 해 놓잖아요. 뭐 배송을 받는다든지 또 이제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조사해 보면 예상보다 한 사흘이나 나흘 정도 늦게 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데다가 이제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험자들한테, 피실험자들한테 어떤 프로젝트 납기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죠. 최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라고 시키면 그 마감일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대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시간 인식인 거죠. 그걸 이제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그것들을 계획 오류라고 하는데, 그 계획 오류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이제 그 일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일수록 그 경험에 투자된 시간을 짧게 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계획하면은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두 번째, 비슷한 일을 자주 처리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적어두었다가 그 기록을 참고로 미래를 계획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업로드하는 시간들을 책정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방송이 책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대략 방송이 50분에서 52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리는 시간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은 뇌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익숙한 사건의 시간을 줄여버리기 때문이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러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좀 짧게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들을 짧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출근해서 이제 이제 근무한 시간이 연차가 높은 이제 선배일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이 세세한 부분까지, 그 근무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젊을 때는 생전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같은 시간에 젊은 이들은 이제 기억할 만한 시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느리게 가게 인식하는 건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래서 제 첫 키스가 가장 항상 제일 길게 느껴지는 키스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 경험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위로가 되시나요? 네. 연세 드신 우리 구독자분들, 네. 시청자분들,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래요. 네. 시간은 그대로인데 그 대부분의 사건이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천천히 가게 느끼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체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니어 독서 지도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거나 반복되는 일들, 계속 똑같은 일만 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 뇌가 느끼기에는 시간을 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라고 그런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 순삭이야? 순식간에 사라져, 삭제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이제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따분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일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늘 새롭고 삶이 변화무쌍하면 삶의 길이도 더 길어진다. 예.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뇌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면
시간은 손에 저절로 들어온다. 네,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한없이 길게 느껴질 즐겁고 변화무쌍한 일들을 많이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을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요점은 내 인생에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볼 만한 추억거리나 새로운 사건들, 여행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에 관한 내용 5장을 끝내면서 네. 여러분도 어떤 걸 느끼셨나요? 새로운 책들도 많이 봐야겠고 새로운 여행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 날씨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한번 가봤지만 이 날씨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약간 서늘하고 또 햇볕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참 기운을 활력을 주는 이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스승의 날인데 어, 오늘 또 우리한테 또 도움을 또 어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께 또 감사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5월 15일은 이제 대표적으로 훈민정음을 발명하셨던 그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했다고 세종대왕의 그 생신날을 그 이유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도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에 저는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